안녕하세요. 결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학 1, 1단원 지수에 대한 개념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지수. 자, 1단원 지수함 전체 제일 큰 1단원인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건데요. 총 4시간에 걸쳐서 개념 정리가 총 4시간이 될지 6시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4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서 개념 정리를 보게 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지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울 건데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자, a의 n제곱이란 표현을 우리는 배웠었어요. 얘는 a를 총 몇 번? n번에 걸쳐서 n개의 a를 곱한 거를 a의 n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이때 우리는 요 이때 a를 미시라고 표현을 했고요. n을 지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간단한 용어부터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거듭제곱을 했을 때 어떤 x를 n번 제곱했더니 a라는 숫자가 나왔대요. 이때 이 a를 x의 n제곱을 해서 나오는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의 n제곱근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n번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공부할 건 바로 우리 a의 n제곱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a의 n제곱근은 항상 n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a의 5제곱근이다. 그럼 5번 제곱해서 a가 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때 얘는 5개가 존재를 합니다. 5개. 근데 이 5개가 모두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실수가 몇 개고 허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조금 바뀝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x의 n제곱이 16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 n이 짝수일 경우 x의 n제곱이 16, n이 짝수다.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x의 4제곱이 16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x 4제곱 빼기 16은 x제곱 빼기 4 x제곱 더하기 4로 인수분해가 되고 최종적으로 x 플러스 2 x 빼기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은 x 4제곱은 16이란 건 지금 16의 4제곱근이 이게 x란 소리 아닙니까? 근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2개의 허근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n이 짝수일 때는 n개의 n제곱근을 갖고 있지만 실수가 2개, 허수가
n-2개라는 값을 갖습니다. 단 이때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a가 양수일 때. 그럼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하면은, 자, 여기를 지우고 다시 쓸게요. n이 음수라고 하면은 똑같은 식으로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16이라 합시다. 마이너스 16. 음수라면. 그럼 x 4제곱 더하기 16은 0이에요. 야, 생각해봐.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수 범위에선 없단 말이야. 허수가 들어가면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a가 0보다 작으면 실수가 0개. 실수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는 허수가 n개를 전부 다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얘를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얘는 실수는 없고 허수만 4개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또 얘를 지우고 이제 홀수 제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홀수 제곱근. 예. 자, 예시를 이번엔 여기다 2개 한꺼번에 쓸게요. 자, x 세제곱은 8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x 세제곱 빼기 8은 x 빼기 2 x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은 8의 세제곱근 2하고 허수 2개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8이 될 거고 는 x 플러스 2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도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도 마이너스 2랑 허수 2개가 나왔죠. 뭐냐면 홀수차를 하게 되면 음수를 홀수번 제곱을 하게 되면 음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3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즉 홀수번 제곱을 했을 때는 a 값에 부호에 관계없이 a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a 값의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수가 1개와 허수가 2개가 나온다는 소리. 허수가 2개가 아니라 허수가 n-1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n-1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의 n제곱근은 항상 몇 개? n개. 근데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즉 x 4제곱은 16 같은 형태면 16의 4제곱근은 실수가 2개, 허수가 2개처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실수가 항상 2개, 허수는 n-2개. 짝수 제곱근인데 a가 음수야. 그 경우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0개. 그 다음에 n이 홀수차일 경우에는 a값 부호에 관계없이 실수가 항상 1개다. 그럼 a의 n제곱근에서 실수는 2개거나 1개거나 1개, 요 3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a의 n제곱근은 항상 n개입니다. 실수라고 했을 때 2개, 1개, 0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거지 a의 n제곱근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n개. 왜? 복소수 범위에선 n개 값을 가지니까. 항상 주의를 합시다. 그리고 이때 이 2개의 값은 이 2개의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 그 다음에 이때는 그냥 n 루트 a를 실근으로 갖게 됩니다.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16, 그 다음에 이때는 플러스 세제곱근 8 또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자, 이게 허수가 아닙니다. 여기가 홀수 제곱근일 때는
여기에 음수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예시를 들었을 때. 이렇게 얻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한 가지 정리를 할게요. 뭐냐? A의 n제곱근과 그 다음에 n제곱근 A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A의 n제곱근은 n개의 제곱근 전부를 칭하는 겁니다. A의 n제곱근 전부를 호칭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n제곱근 A라고 하면 얘는 그냥 수식상으로 n제곱근 A 얘 하나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의미. 그냥 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n제곱근 A란 걸 읽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의 세제곱근 8의 세제곱근은 몇 개? 2와 허수 2개 총 3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세제곱근 8 얘는 세제곱근 8 요거 하나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8의 세제곱근은 3개다. 정답. 세제곱근 8은 3개다. 틀린 겁니다. 세제곱근 8은 이 하나만 의미하는 거다. 이 정도 차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듭 제곱근의 성질. 자, 거듭 제곱근은 기본적으로 지수와 형태가 비슷한데 이런 조건을 붙이고 시작을 합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 그 다음에 M하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아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홀수차일 경우 음수도 가능하다 하지 않았어요? 네, 가능은 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한테 계산할 때 쓰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n루트 a 곱하기 n루트 b. 자, 제곱근 n제곱근이 똑같아요. 이때는 그러면 a하고 b를 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누기 형태, 분수식의 형태일 때 n루트 b분의 n루트 a일 때는 얘도 제곱근 n이 같으면 b분의 a로 합쳐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n제곱근 a를 m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이 m제곱 겉에 있는 거를 루트 안으로 들여보내도 무방하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곱근이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a가 들어와 있어요. 이때 이거는 이 제곱근 두 개를 편의상 합치기 위해서 m 곱하기 n 제곱근 a로 써도 무방하고 이 mn의 껍데기를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세제곱근 제곱근 a. 보통 제곱근은 생략을 합니다. 그럼 생략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이 아닌 4제곱으로 할게요. 얘는 12제곱근 a라고 써도 되고요. 4제곱근 안에 세제곱근 a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밖에 붙은 제곱근과 안에 붙은 지수가 공통된 숫자로 약분이 가능할 경우 그거는 약분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시를 굳이 들어보자면 12 루트 a의 15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3으로 나눌 수 있죠. 4제곱근 a의 5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런 거듭 제곱근의 기초적인 성질을 갖게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거듭 제곱근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뭐 몇 가지를 좀 보자면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시 첫 번째. 자, 3제곱근 4 곱하기 3제곱근 16 이렇게 돼 있으면 3제곱근 64 이렇게 써도 무방을 합니다. 근데 3제곱근 2의 6제곱이면 이거 3으로 나누면 1이 되면은 제곱근을 벗겨도 돼요. 그래서 2의 제곱 4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자, 4제곱근 5분의 4제곱근 625. 그럼 얘는 4제곱근 5분의 625가 되고 4제곱근 125인가? 125는 5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5의 4분의 3제곱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지수의 확장 범위에서 배울 건데 일단 여기까지 써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런 거. 6제곱근 9의 세제곱은 6제곱근 9의 세제곱.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얘는 3이다.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루트 9는 3이죠. 이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앞에 여기서 4번하고 5번의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한 예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수의 확장. 사실 이 세 번째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연수일 때. 두 번째, 정수범위일 때. 세 번째, 유리수일 때. 네 번째, 실수일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건데 자연수일 때 이런 거 배웠습니다.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a의 x 더하기 y 그 다음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이렇게 배웠어요. a의 x 빼기 y 참고로 이때는 x가 y보다 클 때 하고 1 이때 x하고 y가 같을 때 그 다음에 a의 y 빼기 x분의 1 이때 x가 y보다 작을 때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이게 자연수일 때 지수에 대해서 배운 법칙이에요. 근데 정수 범위로 확장이 되면은 얘를 이 a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을 조금 더 표현을 편하게 합니다. a의 0제곱은 1이다. a의 0제곱은 1. 이게 a의 0제곱입니다. 지금. 맞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얘가 a의 마이너스 n제곱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왜?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얘는 1입니다. 이게 뭔데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그래서 위에도 3개, 밑에도 3개 약분되면서 1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밑에 a가 5개나 있고 위에 a가 3개밖에 없으면 3개, 3개 즉 a 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얘는 이 계산법에 따르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a 제곱분의 1 이 공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정수 범위에선 저런 공식이 성립을 하더라.
그 다음에 유리수 범위로 넘어옵니다. 유리수 범위로 넘어오면은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A에 n분의 m 분수형 대지수가 이때는 n제곱근 A의 m제곱. 그 다음에 A의 n분의 1제곱은 이거 n제곱근 A. 왜냐면은 A의 n제곱근이란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n번 제곱하면 A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n번 제곱하면 A인데 우리 여기서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연수일 때 A의 x제곱 곱하기 y제곱은 A의 xy제곱. 이거에 따라서 A의 n분의 1제곱도 n제곱을 하면 A가 나옵니다. 왜? n분의 1과 n을 곱해서 성립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가 각각 성립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때 또 배웠던 거는 A의 AB의 x제곱은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 각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A, B 이게 x번 있는 건데 곱셈의 연산법칙에 의해서 A를 앞으로 다 몰고 그 다음에 B도 뒤로 다 몰아서 A의 x제곱과 B의 x제곱이라 써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갖다가 성립을 할 건데 실수 범위에서는 참고로 자연수가 제일 작은 수의 책에 정수, 유리수, 유리수와 무리수 합쳐서 실수가 되는데 지수에 무리수를 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실수는 위 모든 성질을 포함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실수에서는 유리수인 얘 이 성질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고 얘도 다 성립한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는 대부분 실수 범위에서 풀죠. 즉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지수의 확장 성질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은 0이 아니라는 조건은 당연히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분수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수 자리에 그냥 풀면 됩니다. 뭐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4제곱근 A 얘는 A의 4분의 1제곱 뭐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고 A의 5분의 3제곱 얘는 5제곱근 A의 세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리수 범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간단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2의 4분의 9제곱의 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은 2의 2분의 9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라서 2의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 즉 얼마? 2의 5제곱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 정수로만 계산을 했었는데 자연수로만 계산을 했었는데 분수 즉 유리수가 나오더라도 여태까지 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수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지금 센 상문제를 통해서 같이 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런 것에 남겨주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에 대한 개념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